안녕하세요. 오늘의 꿀잼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기도하는 초예요. 다 함께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오늘 당신의 하루가 어제보다 나았기를, 그리고 내일 당신의 하루가 부디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짜잔, 초를 치우고 이제 실전 모드 문제 들어갑니다. 예! 다음 그림이 그려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거래요. 안평대군이 누구요? 세종 아들입니다. 그죠? 세종 아들로 수양이 안평이 있었죠. 우리 정난 일으킬 때, 개유정난 때 수양대군은 주로 무사들을 거느리고 안평은 문사를 거느리고 누가 먼저 찜할 것이냐 하고 있다가 수양이가 이겨서 세조가 되었다더라.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이 안평이가 도화서환이 안견을 딱 불러가지고 지 꿈 얘기를 해준겨. 내 꿈에 말이야 뭐 이렇게 무릉도에서 막 이러면서 한참 얘기하더니 그래 막 이렇게 된 거지. 지랄 꿈을 어떻게 그려, 그죠? 꿈을 그린 겁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남의 꿈을 듣고서 그 꿈 얘기를 몽몽몽몽 꿈에서 유 놀았어 어디 가서 무릉도원 가서, 그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입니다. 꿈에서 무릉도에 놀았단다라는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을 딱 그려내신 거죠. 그림 왼쪽의 현실 세계와 왼쪽의 현실이래, 오른쪽의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도, 이게 딱 보면은요, 하나는 이제 평면에서 정면에서 본 거고요. 여기로 갈수록 점차 조감도처럼 위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보는 이의 그림의 눈길을 따서 쫙 시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그래서 보통 웬만한 그림은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서 이상으로 쫙 가고 있는 거죠. 이러면 전반적으로 통일을 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전 잘 몰라요. 저 미술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그림이라니까 우리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잠깐?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본에 가 있다고, 그죠? 일본에 가 있다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박물관 100주년 기념으로 들어와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일마 새끼들 일본 놈들이 우리 건데 말이야. 전시비도 받아먹고 보관료도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전시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안견의 몽유도원도 누구라고요? 세종대왕의 아들내미였던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세종 때쯤에 그림으로 보고서 풀면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찾아볼까요? 자, 갑니다. 세종대왕 당시의 모습. 특히 이 그림은 이 화풍이 워낙 뛰어나서 일본의 무로마치 화풍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우 독자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화풍을 보여준 작품이다 라고 우리는 교과서 표현대로 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림이야 마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는 시험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세요, 그거는요. 자, 삼강 행시도를 이끄는 양반. 아니, 이 양반이 삼강 행시도를 언제입니까? 삼강 그러면은 개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윤리를 삼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삼강의 길도 언제예요? 세종대왕 때. 두 개 빠졌다. 삼강 오륜인데 오륜 중에서 두 개가 빠진 거야. 삼강이란 군위신강, 그죠? 임금과 신하. 부위자강, 아버지와 아들. 부위부강, 남편 마누라. 오륜은 여기다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장유유서와 붕우유신. 요 이륜은 사회윤리예요. 5 빼기 3은 2. 여기 3 빼기 5가 됐네. 5 빼기 3은 2. 요 이륜은 바로 언제? 중종 때 만든 이륜행실도에서. 세종은 삼강행실도, 16세기 중종은 이륜행실도. 오케이, 좋아. 고구마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고구마 언제 들어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는 구황작물이에요. 고구마 거의 뭐 고구마가 들어오죠. 감자, 고구마는 전부 다 17세기쯤부터 들어온 게 아닐까 보이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는 밭에 심을 수가 없어요. 장용영 언제? 정조가 만든 군대였잖아요. 딱 정조 때만 있다가 순조 즉위년에 없어집니다. 안 되겠죠? 천리경은요, 사신으로부터 전래된 17세기 때 사신으로부터 중국에서 전래된 대표적인 서양 과학기술, 천리경, 망원경, 그렇죠? 우리 선조 때, 그 다음에 인조 때 이광정, 정두원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가져왔던 게 천리경, 화포, 잠용종 이런 거 썼잖아요. 사신들이 전래했다, 이것만 기억해 둡시다. 동의세보는요, 태양인 이재마, 그죠? 체질의학으로 태양인 이재마가 만들었던 1894년에 태양인, 대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동의수세보원, 체질에 따른 사상의학, 우리 최수종이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역시 저는 후기 19세기 말이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는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항상 이런 거는요, 우리 뭐라고 그래서 시점 문제. 시기가 아니라 시점 땡, 바로 그 순간 요 시점에 볼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볼 수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니면 틀린 거. 이 시기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시기가 아니라 정확한 시점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고려 그러면은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고려 무신기 그러면 같은 생각 같은 시기다.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 실장님이 올려놨던데 고려와 조선은 비슷할 수 있어요. 고려 말 공양부터 조선 초 태조까지는 같은 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전기랑 후기는 다른 사람이에요. 따라서 시기를 볼 때 어떤 시기 고려를 전체를 통으로 보거나 이러지 마시고, 물론 그런 문제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항상 유두리 있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지고 이 시점이 가능하냐 아니냐 보시는 겁니다. 우리 그 까펼린 질문 가지고 답변해 주셨던데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봤어요 제가. 고려 말에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조선 초에 보급되었다. 비슷한 시기야 이게. 그쵸? 고려 말에 보급돼서 막 보급되는 중입니다 이때가. 이게 불과 1391년 1393년이면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같은 때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보기 힘들다는 거지. 특히 사회경제사는 그래요. 정치와 다르지만 고려와 조선이, 하지만 저 생활사는 같은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염두에 두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풀 때도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하나 배웠기 때문에 어제보다 분명히 나은 오늘이 되었겠죠. 안녕.